안녕하세요. 닥터코집입니다. 오늘은 그 미세 현미경 치근단 절제술에 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미세 현미경 치근단 절제술의 정확한 원칙적인 치료 과정에 대해서 스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실제로 미세 치근단 절제술, 치근단 절제술이라는 거는 예전에 굉장히 오래된 치료 방식인데요. 실제로 개원가에서는 거의 하고 있지 않고,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인 치료를 하진 않고 옛날 방식으로, 옛날에는 치아에 있는 염증을 긁어내고 뿌리끝을 그냥 잘라만 내는 그런 술식을 많이들 했었고요. 만약에 뿌리끝에 뭔가 충전을 하더라도 시야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뿌리끝을 사선으로 약간 45도로 술자가 볼 수 있게끔 잘라내고, 뭐 아말감이나 뭐 IRM 같은 그런 재료로 일단 틀어막는 그런 술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세 현미경이라는 게 발달이 되면서 미세 현미경을 통해서 그걸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더 이상 뿌리끝을 사선으로 자를 필요도 없고, 치아 삭제량이 너무 많다는 거죠, 사선으로 자를 경우에는. 그리고 신경치료적으로 실패된 원인 자체를 미세 현미경을 통해서 봄으로 인해서 뿌리 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인 파악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거꾸로 틀어막는 작업이 그 MTA라는 특수한 재료가 또 개발이 되면서 그런 재료를 통해서 완전히 밀봉을 해줌으로 인해서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진 술식이에요. 그래서 왜 맨눈으로 하면 안 되고 미세 현미경, 치과에서 굳이 미세 현미경을 갖다 놓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개원가에서 이거를 왜 안 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오늘 그 강의를 한번 들으시면, 아, 이게 정말 맨눈으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미세 현미경이 있는 보존과 전문의에게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강의를 좀 집중해 보시고, 혹시라도 재신경 치료나 신경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치료가 안 돼서 염증이 재발이 돼서 뽑아야 되는 상황에서 치근단 절제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원칙적인 치근단 절제술 과정 그냥 종결을 오늘 하겠습니다. 네, 치근단 절제술 수술 과정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하는 과정을 한번 해볼 건데요. 그 미세현미경 치근단 수술은 정말 맨눈으로 할 수 없어요. 그냥 맨눈으로 하지 못한다 보시면 되고, 지금 보여드리는 장면들, 이런 사진들은 전부 다 그 미세현미경 상에서 한 10배, 최소 배율이 10배고 최고 배율이 한 20배, 26배까지 해서 확대해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절대 맨눈으로 할 수 없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싶으시면 미세 현미경을 다루는 치과에서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동영상을 좀 이렇게 찍어서 보여드리니까 동영상이 좀 편집이 좀 짧게 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동영상에서 중요한 장면을 캡처를 해가지고 한번 이제 PPT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30대 여자 환자분이셨고, 양쪽 아래 어금니가 씹을 때 아프다라고 일단 오셨어요. 근데 어쨌든 만 10년 전에 해당 치아를 치료를 했고, 뭐 흔들림이나 그런 건 없었고, 이제 퍼쿠션, 저희가 통통통 두들겨 봤을 때 약간 불편감이 있으셔서 일단은 증상이 있는 뭐 심터마틱 에피칼 페리온타이티스로 진단을 했고, 그래서 일단은 리아시티를 시도를 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는 무조건 리아시티예요. 그냥 재신경 치료를 시도를 먼저 해보고 해결이 되면 굳이 에피칼 서저리, 치근단 절제술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리아시티 재신경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소실이 안 되거나 계속 씹을 때 아픈 증상이 있거나 잇몸이 붓거나 하는 그런 증상들이 있으면 그때 가서 치근단 수술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이 환자분의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예전에 한 10년 전에 크라운을 씌웠다고 하셨고, 근데 크라운을 씌운 거 말고 이 밑에 있는 이 속에 있는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저게 뭐 아말감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금속성에 하얗게 방사선이 투과가 안 되는 걸로 봐서는 캐스트 포스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포스트 제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치를 해야 된다
라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포스트 제거는 가능하다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일단은 염증 자체가 워낙 크죠. 그래서 염증이 이렇게 클 때는 실은 저도 이제 약간 재신경 치료만으로 과연 이게 나을 수 있을까라고 의심을 갖고, 그래서 환자분께는 맨 처음 재신경 치료를 들어갈 때 항상 치료를 하고 나셔서 증상이 개선이 안 되면 치근단 수술을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치근단 수술을 이런 대구치, 가장 뒤쪽에 있는 치아는 아니지만 이 대구치를 치근단 절제술을 실은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접근도 힘들고 너무너무 환자도 힘들고 하는 술자도 힘든 수술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좀 뭐 사명감이 투철하다 보니까 뭐 재신경 치료하고 이제는 옵션이 뽀꼬 임플란트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치아를 살려보고자 이런 케이스들을 좀 어렵게 환자분의 성향을 봐가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CT를 찍어 보면 이렇게 앞쪽 뿌리 쪽에도 주변에 염증이 있고 뒤쪽 뿌리 쪽은 더 크죠. 그래서 과거에 신경치료가 제대로 뒤쪽 뿌리 쪽이 아무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더 큰 염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걱정을 한 거는 버티컬 루트 프랙처예요. 수직 치근 파절이 있으면 발치후 임플란트가 정답이기 때문에 그게 있는지 그게 가장 의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신경 치료할 때는 상부에서 바라봤을 때 특별히 크랙 라인은 없었기 때문에 치아에 금이 가 있진 않았기 때문에 통상적인 뭐 신경 치료를 마무리를 했는데, 환자분이 이제 고름이 터지고 잇몸이 부어서 오셔가지고 결국엔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수술을 할 때 이게 뿌리가 앞쪽 뿌리도 있고 뒤쪽 뿌리도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뿌리를 다 치료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만만치가 않죠. 환자의 입을 당겨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열고 들어가 보니까 뭐 뼈 자체가 뭐 그냥 인텍트 했어요. 그냥 이렇게 하얀색의 뼈가 있고, 염증이 심한 사람들은 이쪽에 이제 바깥쪽으로 뼈가 많이 녹아 있는데, 이쪽에 보면 자세히 보면 뭔가 그 조그만한 고름이 나오는 구멍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찾아 들어가야 돼요, 뿌리 끝을. 그래서 로우 스피드 라운드 벌을 이용해 가지고 뼈를 이렇게 삭제를 조심스럽게 조금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염증을 긁어내게 됩니다. 원래는 이쪽이 정상적이라고 하면 뼈가 차 있어 줘야 될 부분인데, 이쪽에 이제 이렇게 염증성 소프트 티슈, 말랑말랑한 어떤 조직, 살 같은 조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깨끗이 긁어내는 작업을 먼저 하고, 그러면 이제 뿌리 끝이 이렇게 노출이 되겠죠. 그러면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잘라주게 됩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3mm를 잘라주라고 하는데, 이 3mm를 잘라주는 이유는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치아 뿌리의 신경관이 굉장히 그물망처럼 엉켜 있는데, 대부분은 뿌리 쪽 3mm에서 해부학적인 어브노말리, 해부학적으로 뭔가 비정상적인 구조가 제일 많기 때문에 3mm를 자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뿌리 길이가 특별히 짧지 않으면 3mm를 통상적으로 자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앞쪽 뿌리에 이렇게 뭔가 보스민 커튼으로 이렇게 꽉 눌러놓고 지혈을 먼저 합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뒤쪽 뿌리를 이제 들어가는 거죠. 뒤쪽 뿌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로우 스피드 라운드 바를 이용해 가지고 염증을 찾아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뭔가 조심스럽게 뿌리 끝에 있는 염증을 찾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현미경에서 최소 배율이 10배에서 작업을 하는 거라서 옆에서 도와주는 어시스트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술자가 굉장히 피곤해요. 10배 상태로 확대된 걸로 초점이 나가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센터링을 맞추면서 계속 이렇게 수술을 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든 과정입니다. 어쨌든 여기도 뻥 뚫려 있죠. 뻥 뚫려 있고 제가 아무런 여기에 뭐 조작을 하지 않았어도 이런 연조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염증을 갖다가 싹 긁어내고, 마찬가지로 뿌리 끝을 갖다가 이렇게 잘라주게 됩니다. 3mm를 잘라주고 여기 이제 또 커튼을 넣고 지혈을 시키죠. 보통은 이제 뿌리 하나만 하게 되면 여기를 갖다가 꾹 누르고 있으라고 어시스트한테 지시를 하고, 저는 뭐 CT를 보거나 다른 환자를 보고 와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앞쪽 뿌리를 먼저 눌러놨고
뒤쪽 부리를 이렇게 눌러놓고 이게 지혈이 될 동안 앞쪽 부리를 수술을 하면 수술 시간을 좀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 부리로 다시 왔어요. 앞쪽 부리에 이제 지혈이 됐기 때문에 이런 메틸렌 블루를 이용해 가지고 염색을 하게 됩니다. 메틸렌 블루로 염색을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이제 저희가 놓치는 크랙라인, 그냥 맨눈으로 보게 되면 크랙라인이나 기타 해부학적으로 뭔가 복잡한 그런 것들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메틸렌 블루로 염색을 하게 되면 그 시약이 그 틈새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25배로 확대된 사진인데 보게 되면은 이게 두 개의 신경관이 있죠. 치아 뿌리의 외형이 약간 이렇게 참외 모양으로 길쭉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신경치료 해놓은 흔적이 있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신경관과 신경관이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걸 떠나서 여기가 미세하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스무스라는 구조인데 이런 골짜기로 뭔가 세균이 유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세균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구 조작을 백날 이쪽을 메인 신경관을 하더라도 실제로 기구가 도달이 되지도 않고 약재가 도달이 되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해부학적인 구조가 있는 치아들은 실제로 많이 이것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백날 위에서 신경치료를 해도 잡히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신경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신경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치료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치근단 절제술이라는 현미경 수술로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앞쪽 뿌리를 이런 울트라소닉 팁을 이용해 가지고 치아 장축 방향으로 또 마찬가지로 3에서 4mm 정도 이렇게 뭔가 프리퍼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리퍼레이션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미러를 통해서 뿌리 단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아까 길쭉한 이 표면을 갖다가 다 제거를 해줬죠. 골짜기처럼 보이는 이 부분과 이 신경관 두 개를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길쭉하게 치근의 이 외형을 따라서 이렇게 프리퍼레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지 여기에 이제 MTA가 들어갈 공간을 마련을 해준 거고, 이렇게 GP콘이 남아가지고 이쪽에 세균이 또다시 유입되는 것을 실수를 막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 MTA 필링을 합니다. MTA라는 특수한 재료로 이렇게 막는 거죠. 이렇게 하얗게 된 이 부분이 이제 MTA가 들어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앞쪽 뿌리를 다 했기 때문에 뒤쪽 뿌리로 가서 마찬가지로 염색을 합니다. 염색을 하면 뒤쪽 뿌리는 그냥 하나의 치아 뿌리로 되어 있고 중간에 그렇게 단순한 구조네요. 이런 경우들은 뭐 쉽죠, 치료가. 그래도 이 치아는 제일 치료가 어려워요. 왜냐면 제일 뒤쪽이니까, 제일 목구멍 쪽이니까 저희가 굉장히 치료하기가 쉽지 않고, 이렇게 뭔가 초점이 흐려지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하기가 쉽지가 않고, 뭔가 턱을 이렇게 입술을 갖다 당기고 있는 것도 술자도 힘들고 보조자도 굉장히 힘든 술식입니다. 어쨌든 울트라소닉 팁을 이용해 가지고 에피칼 프리퍼레이션을 하고 프레프 서피스를 이렇게 관찰을 합니다. 초점이 나갔죠. 벌써 힘든 거예요. 그 다음 이제 MTA를 갖다가 이렇게 필링을 하고 여기 단면을 보면 뭔가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환자분의 수루 사진을 보면 위에서 하는 신경치료를 갖다가 먼저 했기 때문에 위에서 깨끗이 하는 작업을 해줬고, 위에서 틀어막는 과정을 해줬고, 아래에서 이만큼을 또 MTA로 거꾸로 역충전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세균이 다시 유입되지 않게 뭔가 틀어막는 작업을 했다. 재신경치료와 치근단 절제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개의 각도에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다 이제 치아 장축 방향으로 제대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게 뭐 치아 장축 방향으로 안 하게 되면 이렇게 되거나 하면은 치아 이런 쪽에 구멍이 뚫려서 또 실패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술식입니다. 이게 3개월 정도 지나셨어요. 보세요. 지금 뿔이 이렇게 해서 염증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3개월 정도만 지나더라도 염증이 굉장히 많이 뼈가 차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동안은 이제 임시치아를 씌워놨었고, 이제 환자분이 증상이 없어서 이때 뻔 떠가지고 이제 크라운을 씌웠고요. 이게 완전히 뼈로 차 올라온다고 하면은 이제 성공인 거죠. 성공이기 때문에 이 치아를 오래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술식이고, 미세 현미경 치근단 수술은 그냥 맨눈으로 하기에는 정말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뿍 자르고만 나와서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려운 술식이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보시고 꼭 미세 현미경 치근단 수술을 할 때 그때는 좀 제대로 된 치과의사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어쨌든 맨 처음 개원할 때부터 뇌치아 지키기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갖고 시작한 병원이고, 그래서 많은 치아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환자분들이 뭔가 경각심을 갖고 본인 치아를 좀 지키기 위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올릴 거고요. 물론 저희도 못 살리는 치아가 있고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케이스가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케이스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계속 올려드릴 거고, 치아 교정이나 기타 다른 다양한 술식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상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치과 DM 닥터꼬집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